알로이스는 3차 대전을 다음과 같이 예언했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보고 있는 하늘에서 먼저 징조가 나타나게 됩니다. 한 해의 추수가 시작되기 직전 비가 내리는 가을 새벽에 전쟁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 전쟁은 비교적 평화적인 국면에 있는 중동 지역에서 먼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다에서도 역시 긴장감이 고조됩니다. 지중해에는 대규모의 해군 함대가 모여 적대감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불꽃은 발칸 반도에서 타오르게 됩니다.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 살해되는 것과 그 옆에는 피 묻은 단검이 놓여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 후에 보이는 장면에는 두 사람이 세 번째 서열의 고위층을 암살합니다. 이들 암살자들은 누군가에 의해 고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곧 세 번째 암살이 발생하며 전쟁으로 치닫습니다. 암살자들 중 한 명은 키가 작은 흑인이고 다른 한 명은 흑인보다 조금 더 키가 크고 밝은 색의 머리카락을 가졌습니다. 나는 아주 명확하게 3개의 숫자를 보았는데 그것은 2개의 팔과 1개의 구입니다. 이 숫자들이 의미하는 바를 알 수 없으며 시기도 알 수 없습니다. 전쟁은 일출에 시작되어 빠르게 확전됩니다. 콜롬비아 국적이고 2명은 아이티계 미국인입니다. 그리고 체포된 이들 가운데 최소한 15명은 그러나 중국만이 모이스의 암살에 대해 침묵을 지키며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모이스의 아이티는 타이완의 우방국이었습니다. 브라이트바트의 보도에 따르면 모이스가 암살되기 전부터 반대파들은 그의 하야를 요구했습니다. 또 아이티의 기업계도 그의 하야를 촉구했습니다. 모이스에게 중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하라고 종용했습니다. 아이티는 세계 최빈곤국 중 하나지만 전략적인 중요성은 상당합니다. 위치상 미국의 뒷마당인데다 타이완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중공으로서는 타이완과 수교하고 있는 아이티의 모이스 정부를 전복시켜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를 거부했습니다. 모이스는 타이완과 아주 각별합니다. 차잉원 총통의 임기 중 모이스는 타이완을 방문한 첫 번째 국가 원수입니다. 2020년 9월 유엔 총회에서 그는 공개적으로 국제사회가 타이완을 국가로 인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당연히 중국을 극도로 분노하게 만든 발언이었습니다. 모이스 암살로 가장 직접적인 이득을 보는 나라는 대규모 군대가 동쪽으로부터 베오그라드로 진군한 후에 이탈리아로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 후 3개의 기갑부대가 아무런 사전 예고 없이 즉시 독일의 도나우강 북쪽에서 라인강을 향해 빠른 속도로 전진합니다. 이것은 예기치 않게 발생하고 사람들은 공포심에 사로잡혀 서쪽으로 도망칠 것입니다. 이를 알고 있습니다. 독일과 유럽을 침공한 것은 러시아 군대입니다. 이들 3개의 대규모 기갑부대는 달리는 동안 아무데도 멈추지 않습니다. 이들은 도시들이 집결된 누르 지역에 도달하기 위해 밤낮으로 달려 도착했고 그곳을 점령합니다. 큰 바다 건너에 미국의 군대가 유럽을 구하기 위해 도착하고 있습니다. 같은 시기에 황룡은 알래스카와 캐나다를 동시에 침공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멀리 가지 못합니다. 다시 눈앞에 공처럼 보이는 지구가 있고 흰 비둘기떼처럼 보이는 그들과 그 안에 있는 군인들은 아주 검게 변해 죽었습니다. 사람과 동물, 나무, 숲 등의 모든 것이 죽었고 풀도 시들고 검게 됩니다. 빌딩과 주택 등의 건물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들이 사용한 무기가 무엇인지 몰라서 말할 수 없습니다. 아주 긴 노란 선입니다. 이 선을 넘어가는 사람은 죽습니다. 선 한쪽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쪽으로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황룡은 더 이상 남쪽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괴멸됩니다. 다시 유럽에서는 침략군의 3개의 선봉이 격퇴됩니다. 이들은 모두 북쪽으로 가야 하고 가지고 있는 것들을 포기해버립니다. 이들 중 아무도 더 이상 집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비행기는 흑해와 북해 사이에 노란색 가루를 떨어뜨립니다. 따라서 흑해에서 북해까지 곧바로 바이에른주 절반의 폭으로 데스 스트립이 생성됩니다. 이 구역에서는 더 이상 풀이 자랄 수 없으며 인간도 살 수 없습니다. 러시아군의 보급품 공급이 차단되었습니다. 다시 모래밭에서 비둘기떼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두 무리가 서쪽에서 남서쪽으로 이어지는 전장을 차지합니다. 편대들은 북쪽으로 향하면서 제3의 군대의 전진을 차단합니다. 동쪽에서 진입하는 많은 탱크들이 있습니다. 궤도 차량들이 계속해서 전진해 가고 있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이미 완전히 죽었습니다. 하늘의 비행기들은 작은 블랙박스들을 투하합니다. 이것들은 지상에 도달하기 전에 상공에서 폭발하고 노란색이나 녹색이 나는 연기 또는 먼지를 지상에 퍼뜨립니다. 이것과 접촉하는 인간과 동물, 식물까지 모두 죽게 됩니다.
1년 동안 어떤 생물도 이 지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인강 지역의 공격은 마침내 격퇴됩니다. 인간과 동물은 아주 검게 변하면서 살이 녹아내리고 뼈만 남습니다. 이때 자연재해로 보이는 사건이 발생해 러시아인들은 갑자기 더욱 북쪽으로 피합니다. 그리고 쾰른 주변에서 마지막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라인강에서 모든 것을 삼키려는 반달이 보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중앙에는 무언가 폭발한 큰 흔적이 있고 주변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살아있지 않습니다. 인간도 동물도 풀도 없습니다. 반격부대는 세 번째 선봉이 들어온 북쪽으로 날아가 모든 것을 차단합니다. 러시아 군대는 모두가 대멸되고 누구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쪽에서 날아오는 비행기 한 대가 대서양 큰 물에 어떤 물체를 떨어뜨려 이상한 일이 발생하는 것을 봅니다. 바닷물은 하늘만큼 높이 올라갔다가 아래로 떨어지면서 해일이 발생하고 모든 것이 침수되고 지진이 일어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찰나간에 벌어지고 3일, 3주, 3개월이라는 세 줄이 보입니다. 비행기에서 투하한 물체로 인해 유럽 전역에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바다를 낀 국가들은 모두 침수되고 섬들이 가라앉았으며 영국 남부가 물에 침수됩니다. 영국의 대도시 3개가 파괴될 것입니다. 하나는 수재에 의해 모든 것이 쓸려서 파괴되고 두 번째는 바닷속에 잠겨 높은 교회들의 탑만 볼 수 있고 세 번째는 지진으로 초토화됩니다. 영국의 한 부분은 역사에서 지워집니다. 이때의 1월은 너무 따뜻해서 모기가 춤을 춥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겨울이 아닙니다. 전쟁이 시작되면 72시간 동안 지속되는 큰 어둠이 오고 낮에도 어둡습니다. 번개와 천둥을 동반하는 해일이 발생하고 지진이 지구 전체를 진동시킵니다. 밖으로 나가지 마십시오. 촛불을 제외하고 전기불은 전혀 없습니다. 먼지를 들이마시고 경련을 일으키고 죽는 사람들이 속출합니다. 창문을 열지 말고 검은 종이로 완전히 덮으십시오. 식수를 포함 모든 물은 독이 되고 공기 중에 노출된 음식도 독이 됩니다. 집 밖에서는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72시간 동안에는 창문을 열지 마십시오. 이 시간 안에 모든 것이 끝납니다. 다시 말하지만 집 밖으로 나가지 말고 창문 밖을 보지 말고 밀폐시킨 집 안에서 촛불을 계속 태우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룻밤 사이에 2차례의 세계대전에서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입니다. 강에는 물이 거의 없어져 강바닥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모든 도시에는 아주 노랗고 검게 변한 죽은 인간들이 널려 있습니다. 72시간 후의 바람은 죽음의 먼지를 유럽에서 동쪽으로 몰아냅니다. 거대 철탑이 있는 도시는 자국민들의 희생양이 됩니다. 생존자들은 모든 것을 방어하고 약탈합니다. 격렬한 혁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닷물은 아주 거칠고 바다의 섬들은 이제 보이지 않습니다. 푸른 바다에 면한 아름다운 도시들은 바닷물과 바다가 뿜어내는 흙과 모래에 거의 완전히 가라앉았습니다. 남쪽, 북서쪽, 서쪽에 있는 3개의 큰 도시들이 가라앉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육지의 도시들은 지면과 동일하게 평탄화된 것이 보입니다. 이탈리아에서도 생존자들이 벌이는 격렬한 혁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 간에 마구 죽이고 있고 바티칸의 교황은 다른 곳으로 도망칩니다. 또한 수많은 성직자들이 죽고 모든 교회들이 파괴됩니다. 러시아에서도 혁명이 발생하고 내전이 일어납니다. 시체가 너무 많고 산처럼 쌓이고 있어서 더 이상 치울 수가 없습니다. 큰 권력을 가진 지도자들이 살해당하고 자살하며 이들의 피 속에서 죄악이 씻겨집니다. 그곳에 수많은 노란 얼굴들과 섞인 붉은 큰 덩어리가 보입니다.